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산재하면 좀 거친 현장에서 일하시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아내 혹은 어머니 또 보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해 주실 조민균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부상 법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민균 노무사입니다. 사실 근골격계 질환은 건설 현장이라던가 좀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남성분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보육 교사님들도 충분히 산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냥 이건 개인적인 질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산재로 인정돼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사실 보통 보육 업무라고 하면 좀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좀 이런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 좀 부드러운 이미지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신체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주로 교육이나 돌봄 서비스로 분류되다 보니까 육체적 강도가 간과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 저희 노무법인 더부상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13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목이나 허리 그리고 무릎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시면서 저희 법인에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노무사님, 그럼 이 의뢰인께서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약 12시간 정도를 일하셨는데요. 승하차 보조, 실내외 놀이 지도, 그리고 식사 및 씻기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0kg에서 20kg 되는 아이들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들이 반복되는데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목욕시킬 때도 그렇고 쪼그리기, 앉기, 그리고 허리를 숙이기 등 과중된 반복 동작들을 주로 수행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되게 이제 성장도 빠르고 해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네, 사실 13년 동안 수천 번 동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구체화하고 수치화하는 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숙이기나 쪼그리기들을 하루 일과 중에서 몇 번이나 했는지, 횟수나 그리고 어떤 각도로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작들이 얼마나 허리에 부담을 주었는지 혹은 무릎에 부담을 주었는지 등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였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최초 요양이 승인되게 되셨고요. 약 3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보상받게 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좀 다행인 사건인데 사실 이 의뢰인께서는 좀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혼자서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전에는 어린이집 일을 마치고 대리운전과 식당 알바를 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했던 거죠. 승인 후 생활에 큰 힘이 될 금액을 지급받게 되셔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산재는 특정 직종에서만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몸에 어떤 부하가 갔고 그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 13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것이 결국 골병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분들도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염 이러한 병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직업병으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운 판단에 대해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